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알려주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VC 채널 구독자 여러분. 인라이트 벤처스의 김현민 대표 파트너입니다. 근본을 가진 회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역할은 같이 호흡하면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을 가장 충실하게 이루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을 와서 해외 나와서 근무도 했고 그 당시에 잘 아는 자원 투자도 해보면서 다양한 것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한국벤처 투자 같은 공기업에서도 있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삼성벤처를 가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전략 투자에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경험하면서 사실 벤처 캐피탈 내부에서 그 일반 기업과 공기업과 그리고 일반 해외에서 근무했었던 경험, 대기업의 CBC들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 배운 것들을 누구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에 통한 관계를 조금 더 맺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엔 사업 하나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게 2년째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런칭을 한다면 또 새로운 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발자취를 만들었다라는 자긍심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삼성에 있을 때는 C랩이라는 프로그램 만들면서 단계별로 투자하면서 그런 엑셀러레이팅하는 프로그램을 구축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임팩트형 펀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요. 아무래도 정세가 바뀌어서 ESG라는 게 작년 말부터 이제 핫하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ESG라는 쪽으로 해서 특히 프로그램 자체로 따지면은 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후 기술을 아세안권에 있는 개발도상국 5개 국가에 이전시켜주면서 현지에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거기다 투자해주는 형태입니다.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에 대한 방점은 투자를 받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에 호흡을 해야 되는 아까처럼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율주행 쪽에 뜨고 있는 오토노머스가 지금 제일 좋아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만나러 오면 대표가 발표를 하거나 파트너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바로 전전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마케팅 직원이 너무 발표하고 싶어 해서 자기가 그거를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설마 신뢰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직원이 잘 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저도 얘기는 했어요. 근데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요. 투자사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발표도 깔끔하게 열심히 잘했고 열심히 한 흔적도 보였고 서로 자축하면서 저녁에 우리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으라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회사가 3천억 밸류로 올라가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루 정도 일주일에 빼고는 거의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있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해서 앉아가지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1시간씩 계속 미팅을 할 때도 있고요. 기업협회 같은 데 가서 리스트를 받아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딱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삼성에 있거나 현대에 있을 때도 필요했던 기술들이 꽤 많아요. 단지 그게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즈 돼서 그쪽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사항들이 부진한 거죠. 이거는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을 덜 받았거나 아니면 쳐다보지 않아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투자사가 모은 LP 중에 도와줄 때가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인라이트 벤처스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펀드 구조로 따지면 수도권 외에는 다 거의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특성들이 많이 저희한테 다가와요. 대구하고 광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품 소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두 개의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남 쪽으로 조금 더 경남 쪽으로 내려가면 창원이나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예전에 유통 쪽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부 대기업 한두 개가 연결돼서 됐던 사항들이라 딱 그 시에 들어가면 딱 그 사업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안 봅니다. 왜냐면 바로 납품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전남이나 전북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농업이라든지 1차나 2차 사업으로 연결되는 또는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그 약간 연구개발 관련된 상으로 연결돼서 넘어가는 또는 1차 산업에 식품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 큰 통계상으로의 이슈는 수도권과 대전을 빼면은 10% 정도만이 나머지 지역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너무 작아요. 같은 도시에 연이틀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하루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원래 광주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연락이 와서 대구에서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루트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거든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내려가고 대구에서 1시간 반 회의하고 다시 광주를 했다 올라오니까요. 제주도 말고 모든 그 코스를 다 돌게 됩니다. 팔도로 다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200km 돌더라고요. 하루에. 첫 번째로 제가 그 에임트 세팅을 할 때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백오피스부터 확충하라고 그랬어요. CFO 또는 총무, 특히 격리나 그 일을 운송하고 하는 것들을 잘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인력부터 먼저 뽑고 안정화시키자. 그거에서 올 수 있는 부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표의 시간이 많이 줄어요. 대표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들도 개발자들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운영 조직들이 안정화가 되면 내가 만든 거 팔아줄 놈이 있겠지라는 문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일을 못하더라도 저쪽에서 메꿔주는 사람이 생길 거고요. 어떤 그 회사에 납품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엔지니어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CS적으로 막아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회사가 안정화되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복지보다도 사람이 일하는 데서 행복이라는 게 나 혼자 힘들다라는 느낌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 와서도 회사에 있었던 동료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뭔가 다음을 편안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사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저한테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관계라는 형성에서 투자는 제 가족을 형성하는 매개체, 가족이라는 명제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긴 얘기들을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VC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